오늘은 저희 센터를 찾는 많은 아이들 중에 이제 무바라 아동이 많다 보니 그 무바라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바라 아동들의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소장님은 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바라가 굉장히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무바라의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막 다른 경우들도 있지요. 자, 우리가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무바라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옹알이 수준의 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미 없는 소리들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무바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무바라가 생기는 원인들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아이들이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보통 한 10개월 정도 되죠. 10개월에서, 그럼 이제 12개월 넘어가면서 이제 편차들은 있지만, 주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소리들이 맘맘맘마, 요 소리입니다. 사실 옹알이로서 맘맘맘마 소리를 하게 되지만, 이제 맘맘맘마 하다 보면 이제 엄마가 반응하게 되죠. 엄마라고 했어. 엄마 해봐. 그럼 엄마 해봐. 자, 뭘 해봐. 그래서 우리가 모방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맘맘맘마 하면서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요게 어떻게 이런 말들을 따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교육학이나 ABA에서는 이제 공동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Joint Attention인데 Joint Attention은 보통 아이들이 생후 8개월 정도 때부터 이제 눈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8개월 때쯤에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혀내밀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웃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엄마가 메롱 했을 때 아이가 메롱을 같이 합니다. 그게 이제 8개월 때쯤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첫 번째 의미 있는 모방이기도 하고 공동주의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공동주의가 있을 때 이 모방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주의라는 거는 남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고요. 그 주의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남에 대한 관심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방이나 뭔가를 따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발달인 아이들한테 우리가 말을 따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생활하다 보면 말이 막 늘어나요. 모방하고 배우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그러나 공동주의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공동주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눈 마주침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눈 마주침이 없으니까 남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관찰, 모방,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따라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러고 이제 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무바라인, 이런 상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왜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기들이 의사소통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쓰는 행동이 무엇이냐? 우는 거죠. 자, 울면은 배가 고플 때 웁니다. 이제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울어요? 그럼 뭐부터 체크해요? 기저귀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가 고픈지도 체크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이나 이런 이론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기가 울 때는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밥 주세요라는 기능을 하는 울음과 그다음에 엄마 나 여기 젖어서 찝찝해요라는 울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울음인데 이제 기능이 이제 다른 거죠. 자, 요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울음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면서 말 표현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말 표현이 일반 발달 친구들한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남에 대한 관심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모방이란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남에 대한 관심을 사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말을 뱉어서 내가 말을 표현했을 때 그 얻어지는 강화들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공동주의가 부족한 친구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울음이라는 또는 울음에서 이제 더 발전되면은 저는 이제 뭐 공격성이나 자해 행동 이런 건 이제 우연히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우연히 발생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의사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의사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게 부모님이죠. 첫 번째,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발아인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의 기능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울음이나 이제 문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미.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더욱 말을 하려는 노력보다 남에 대한 관심을 얻는 노력보다 내 울음이나 내가 이제 문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의사소통 표현하는 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발화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무발화 아동들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저희는 이제 ABA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 ABA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발화, 사실 무발화 하면은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무발화 아이들을 실제로 중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ABA 기반으로 어떻게 무발화 아동에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BA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verbal behavior, 언어 행동입니다. 스키너가 만든 이론이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스키너가 ABA를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이제 바람이 분 게 뭐냐면 탈시설화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아이들이 시설에 다 들어 있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모두 시설에 있었어요. 자, 통합에 대한 바람을 불면서 탈시설화, 시설에서 아이들을 나오자, 어른들도 다 꺼내놓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자, 막상 꺼내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제 행동이 마구마구 터지는 거예요. 어디 시설이든. 자, 그래서 ABA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름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스키너와 그의 연구진들도 당연히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ABA는 문제행동 중재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실제로 많은 문제행동들을 중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회가 열렸는데, 심리학회가 열렸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스키너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죠. 그때 이제 심리학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학회 이후에 스키너가 잠수 타다시피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자기 연구실에서만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ABA 이론을 기반으로 이 책을 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언어 행동입니다. 지금도 그 언어 행동 책 원본이 있어요. 수정할 게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론을 만들었고 물론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되면서 이제 언어 행동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키너는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ABA의 이론으로 언어를 설명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언어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긴 거예요. 일단 스키너가 바라본 언어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목소리, 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 제스처, 그 다음에 뭐 바디 제스처, 그 다음에 이제 수화, 그 다음에 이런 눈빛,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언어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나누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멘드, 텍트, 인트라버벌, 두플릭, 뭐 코딕, 네, 뭐 오토클리틱,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조어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맨드 같은 경우부터 살펴보면 맨드는 이제 커맨드, 디맨드 여기서 맨드를 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요구하기입니다. 그래서 스키너가 말하는 요구하기는 자, 모든 ABA는 A, B, C 3유관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A가 동기고요. B 요구하고요. C가 내가 요구한 것들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맨드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팩트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명명하기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A는 시각적인 게 주어져요. 봤을 때 B 명명하기를 합니다. C 사회적인 강화물을 받습니다. 칭찬이나 이런 거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가 1번. 자, 텍트 그다음 인트라버벌은요. 언어적인 자극이 A입니다. 언어적 자극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B가 그 언어적인 자극을, 그것과 다른 형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강화를 받아요. 쉽게 말하면 묻고 답하기 정도예요.
그래서 아니면 빈칸 채우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과 다른 내용으로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게 인트라버벌이에요. 듀플릭 같은 경우에는 복제입니다. 에코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듀플릭 안에 에코익이 있는데 말로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에코익이에요. 안녕 하면 안녕, 그러면 뭐 하나 하면 하나. 똑같이 말을 이제 복제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듀플릭이라고 하는데 말로 하는 걸 에코익이라고 해요. 글씨를 똑같이 쓰고 글씨를 따라 쓰는 것도 있어요. 텍스처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딕이 있습니다. 코딕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태가 달라요. 나는 말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글로 적습니다. 자, 말이라는 소리의 형태가 있고 글이라는 형태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코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오토클리틱입니다. 오토클리틱은 우리가 이게 앞에 말씀드린 건 다 프라이머리예요.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고, 오토클리틱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토클리틱은 보통 꾸민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ABA 이론에 있는 이제 스키너가 만든 언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계속 연계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시작하는 게 보통 모방입니다. 조인트 어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는 어쨌든 톡북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죠. 톡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주의를 올리고 눈마주침을 올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대근육 모방을 가르치고 소근육 모방을 가르치고 이런 모방들을 가르쳐요. 어찌 보면 입이 가장 디테일한 소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데서 쉬운 거에서부터 조금씩 좁혀 들어가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방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내가 아 했을 때 아를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에코익이죠. 자, 듀플릭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빠 이럽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자, 아빠 에코익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는데 계속 아빠 하다가 제가 아빠 사진을 딱 들어요. 이 아이 아빠.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표시했던 얘가 아빠라고 해요. 자, 이러면 무슨 현상이냐? 에코익에서 텍트, 명명하기로 넘어간 거예요. 명명하기는 아까 시각적 자료가 첫 번째 A라 그랬죠? 아빠 사진을 살짝 든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밖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아빠 연습합니다. 아빠, 맞았어. 다시 해볼까? 아빠. 그 다음에 좀 기다려요. 자, 기다렸더니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거든요. 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아이가 아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들어온다거나 아이가 아빠를 만나요. 이러면 우리가 에코익에서 맨드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제 에코잉, 모방이라는 기술을 배웠더니 텍트도 됐고요. 그다음에 맨드도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이제 영역을 넘어가면서 언어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빠 하다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빠 하다가 누구 보고 싶어요? 아빠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인트라버벌이기도 한 거예요. 질문을 던졌고요.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들이 이제 이 서로 넘어가면서 언어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ABA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구조가 바로 이런 스키너의 ABA 언어 행동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언어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